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 그 사이에 많이 올랐죠. 가격이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새 벌써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되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이게 더 얼마나 상승할까?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죠. 주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제가 오늘은 좀 해소해 드릴 만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부터 2019년 한 10월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삼성전자가 폭락하고 4만 원대로 갔다가 다시 5만 원이 됐을 때 제가 삼성전자 지금이 가장 싸다. 5만 원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를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에 지인분들도 사신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벌써 파셨더라고요. 신고가를 갱신하기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라는 것보다는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팔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나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냥 단순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을 많이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환율을 93년도부터 해서 2020년 거의 한 30년간 기록이죠. 이것을 본다면은 크게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고 뭔가 차이가 있나? 그런 걸 전혀 못 느끼실 거예요. 사실 한 가지 이게 반가운 소식인데 환율과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그동안 어땠다? 크게 보면은 거의 30년간 어떻다?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식을 30년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중간에 이제 팔아야 되고 다른 자산으로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타이밍을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언제 나와야 되는 거 언제 들어가는 것이 기회였는지 환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구간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구간을 보여드리면은 93년부터 2001년 전이죠. 2000년도까지 삼성전자와 환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환율이 급등할 때는 언제인지 아시겠죠? 바로 97년도 IMF 위기죠. 환율이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의 가격은 중간에 이제 상승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좀 지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할 때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환율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2년까지 그래프를 추가한다면은 바로 이때 환율이 조금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죠. 환율이 많이 상승하진 않았는데 삼성전자의 가격은 어떻게 됐죠?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당시 9.11 테러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위기가 오기 전까지 삼성전자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돼 있는 부분에서 매수하고 검은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역효과, 스텝이 꼬여서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무서워서 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크게 보면서 환율이 대세가 하락하는 중이라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환율 하락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에 매도하셔도 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전후로 해서
그래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환율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죠.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급락을 했죠. 이때도 환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였죠. 달러를 많이 풀었고 미국의 부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도에 많이 흠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여기에 최근 그래프까지 더해서 본다면은 환율이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돈을 다시 걷어 들일 것이다. 금리 인상할 것이다. 출구 전략 계획을 세워서 달러가 상승하는 기간이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때는 사실 그렇게 달러가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등을 했죠. 이제 여기까지는 과거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 조정은 받았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했던 거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했고 환율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다?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한다면은 이 환율의 하락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 하락에 대한 영상은 환율이 하락해도 지금 달러 통장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을 이야기해 드리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달러 공급이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시중에 달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죠. 당연히 많아지면은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부채 비율이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요. 달러가 언제 다시 상승한다.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즉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다? 앞으로 강세. 그럼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정리하면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한 구간은 환율 상승 기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조정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과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서로 따로 떼놓고 비교해 봤는데요. 여러분 차이점이 한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바로 하락 구간은 짧고 상승 구간은 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 구간이 더 길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이익이 났다고 이익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계시겠지만 환율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락은 짧았고 상승은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면은 삼성전자를 더 오래 들고 있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팔아야 될 시점이 온다면은 바로 이제 달러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겠죠. 그때 돼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빠른 시일 안에는 그런 일이 올 것 같진 않아서 조금 많이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